얘가 이거 학생이 했을까? 네. 라는 게 가끔 저희들도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대학에서도 그런 고민을 조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렇게 되면 대학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게 하죠? 일단은 많은 서류를 보다 보면 네. 이게 선생님이 기록했는지 또는 학생이 셀프 학생부를 아, 작성한 것인지 네네네.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의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의 사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심이 가지만은 난 좀 뛰어난 것 같아 네. 라고 하면 면접을 일단 보게끔 해요. 네네. 그래서 면접에서 좀 더 꼼꼼하게 이 학생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면접 때 이걸 검증하는 거죠. 근데 이 면접 때서 답변을 잘했다라고 하면 이 친구 진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면접에서 불합격하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록부에 너무 네. 생각보다 깊이 있는 거 네네. 그걸 만약에 적어 가지고도 설마 이게 했을까라고 해서 불합격이 1차 서류에서 네. 탈락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하죠. 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친구가 그 다음에 그 대학에 그대로 또 그 생활 기록으로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희한하게도 그때는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 가서 그 친구 그대로 얘기했대요. 작년에는 자기가 왜 서류에 통과를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해서 합격은 했는데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한양대학교예요. 네네. 한양대학교에서 횡단평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네. 이 교과 세트에 나와 있다면 이와 관련된 활동들이 다른 독서에도 이 책을 읽었구나 정말로. 그리고 이런 활동들 좀 더 심화해서 창체에도 있는지. 네.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두 군데나 세 군데 관련된 내용들이 연계돼서 작성이 되거나 또 심화돼서 작성이 될 수 있게끔 기록이 있다면 얘는 정말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잘했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떤 입사관 한 분이 얘기를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생활 기록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신대요. 그래서 보시는데 읽다가 보면은 얘가 이거를 앞에서 한 것 같은데라고 생활 기록부가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을 읽다 보면 다시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서류에서 보통 합격을 좀 많이 시킨대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을 여기서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좀 뒤에 가면 좀 더 심화 있는 내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3학년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의 심화 활동들 그러면 1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보다도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또 이제 보면은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생활 기록부에 3학년 1학기에 작성된 내용은 3학년 1학기 내용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앞에서도 얘기를 저희를 했는데 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3학년 1학기 때는 네.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너무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하면서 우리는 창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다니까 그럼 드러낼 수 있는 게 독서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책을 많이 읽어. 근데 수능 공부를 하거나 네네. 매우 바쁜 시기에 책을 네. 많이 읽는 것은 이게 이해가 가지는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1학년 때 책을 20권, 2학년 때도 책을 한 20몇 권, 네. 근데 3학년 때는 한 학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친구는 네. 한 10권에서 12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그래 이 친구는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납득이 되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년에 네. 책을 갖다가 10권도 읽지 않았어. 네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10권을 읽고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대충 집어넣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학년 때는 보통 애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교과에 관련된 독서를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네,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뭐 생물의 세계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연관을 시켜주는데 3학년 때는 사실 교과는 거의 다 배운 상태잖아요. 네. 배운 상태로 이제 모의고사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자기 진로에 대한 책들을 읽어줘 주는 게 조금 더 좋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이제 너무 많이 읽으면 좀 그렇긴 한데 1학년, 2학년 때는 6대4
라고 얘기를 해줘요. 4면은 그래서 교과가 그냥 교과에 관련된 내용이 6이고 아유, 전공 그죠? 관련된 내용이 4 정도. 네네. 근데 3학 때는 반대로 얘기돼서 아, 그래서 6대4. 전공에 관련 내용이 60 정도, 나머지 교과에 관련된 40% 정도. 그 정도로 책을 읽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3학년들이 지금이 저희들 6월이잖아요. 그죠? 3학년들이 시기가 지금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겨울 방학 때 읽었던 책들을 3학년 때 넣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네. 3학년 때 넣거나 아직까지 책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의 진로에 대한 뭐 직업인의 얘기를 한 번 정도 네. 읽어본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심화 있는 그런 전공 서적을 하나 정도 읽어주는 것도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빠르게 스트레스 풀 겸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굳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네. 아이들은 꼭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만 책을 넣는다고 음. 생각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어도 정말 인상 깊은 책이지 않은 이상은 네. 80%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해서 읽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잘 이해해서 그와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독후감이라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스님 만약에 책을 그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책을 그 친구 읽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질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안 읽은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네. 그때는 면접 때 어떻게 답해야 돼요? 선생님 교수님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네네. 저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 이런 책도 읽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교수님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짚어서 물어볼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황당할 것 같은데요. 거의 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제가 관리했던 친구들도 한 학생이 면접을 보통 4개에서 6개까지 또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를 쓴 친구는 8개까지 면접을 봤는데 그래서 100개 이상의 곳에서 면접을 봤는데 딱 2학생만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독서에서. 그래서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기록부나 지금 자기소개서야 독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물어봤고 한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너무 짧게 대답. 네, 아니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를 넘기다가 이제 마지막 넘어간 게 독서였나 봐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몇 개 물어봤기 때문에 책은 이제 그 학생의 어느 정도의 깊이 있는 학습을 했는지 네.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들을 대학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한 발췌적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고3들도 이런 부분들 1학년, 2학년은 절대 독서는 놓치지 않아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 네. 될 수 있으면 1년 때 책을 좀 많이 읽어달라고 하면 네. 3년 때 책을 낼 수 있는 권수가 많아질 수는 있겠죠. 네네. 근데 그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네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생각을 버리고 음.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1학년 때 일반적으로 한 20권 정도 20권 정도? 1년에 네. 한 20권 정도를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학교마다 좀씩 차이가 있어요. 일반고는 20권이 많다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자사고나 특고와 같은 학교들은 거의 20권 정도의 책을 넣고 있어요. 메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20권 정도를 책을 넣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10과목이라고 하면 과목별로 2과목씩만 읽어도 10배고. 그렇죠. 특히 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도 독서를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이라든지 이걸 제출해라고 하는 그런 수행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책이 지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어 시간, 영어 시간에 책을 한 2-3권 정도도 읽어요. 충분히 이 시기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생각보다 수행평가가 많아지다 보니까 각 과목 선생님들이 독서에 대한 얘기들,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라 아니면은 시사적인 내용들, 그러면 그 시사적인 내용들도 책으로 연결시켜주는 친구들도 조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독서가 사실 책 이름 지은이밖에 못 적지만은 어쩌면은 학생들이 풀어나가면 독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